여러분, 요즘 길 다니다 보면 닭갈비 무한리필 15,900원. 이런 간판 진짜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이 가격에 이렇게 푸짐하게 준다고? 이게 과연 남는 장사일까?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달콤해 보이는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들을 아주 깊숙이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있잖아요. 이 무한리필이라는 게 외식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끝판왕급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기에는 손님 많이 받아서 이익 남기는 박리담회 같지만 식자재 원가, 인건비, 테이블 회전율 이 중에 단 하나만 삐끗해도 바로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심지어 닭갈비만 주는 것도 아니고 삼겹살에 돼지갈비, 오리고기까지 준다니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는 건지 저희가 그 속으로 직접 한번 뛰어들어 봤습니다. 모든 분석의 기본은 뭐니 해도 현장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직접 손님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가맹점을 찾아가서 과연 손님으로 갔을 때 느끼는 것과 이걸 사업으로 본다고 생각했을 때 보이는 현실은 얼마나 다를지 한번 느껴보기로 한 거죠. 와, 진짜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닭갈비집이 아니에요. 닭갈비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이건 뭐 거의 고기 뷔페더라고요. 닭고기는 기본이고요. 아니, 단가도 훨씬 비싼 삼겹살, 양념 돼지갈비, 심지어 훈제 오리고기까지 전부 다 무한 리필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한쪽에는 라면을 직접 끓여 먹는 코너가 있고 떡볶이에 튀김에 온갖 채소로 꽉 찬 샐러드바까지 있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 가성비 대박이다 싶은데 이걸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걸 다 어떻게 감당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모든 걸 즐기는 가격이 단돈 15,900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원가 구조가 얼마나 되길래 이게 가능한 걸까? 그런데요, 저희가 매장에서 발견한 문제는 단순히 음식값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 바로 운영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평일 점심때 갔거든요. 근데 손님이 딱 3테이블 있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직원은 주방에 2분, 홀에 2분, 총 4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왜 이렇게 많지? 했는데 테이블 치우는 거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됐어요. 불판도 닦아야지, 그릇도 종류별로 많지, 한 테이블 치우는데도 한 세월이더라고요. 그럼 손님 꽉 차는 저녁이나 주말에는 직원이 못해도 6명에서 7명은 필요하겠구나, 딱 계산이 나오죠. 게다가 이용 시간도 100분으로 넉넉해서 테이블 회전도 느리고 술이나 다른 걸 더 시켜서 추가 매출을 올리는 손님도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식재료 원가를 따지기도 전에 이미 인건비랑 낮은 회전율이라는 폭탄을 안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렇게 매장에서 생긴 궁금증을 한가득 안고 이번에는 저희가 신분을 바꿨습니다. 창업하고 싶습니다 하는 예비 창업자인 척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로 가본 거죠. 과연 본사에서는 이 사업이 돈이 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요. 상담을 시작하니까 역시나 사업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보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창업하는 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이 회사 믿어도 되나? 이거잖아요. 그 마음을 딱 꿰뚫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른 브랜드로 100개 넘게 성공시켰다. 그냥 그런 회사가 아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일단 마음의 벽부터 허물더라고요. 아주 교과서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잘 먹히는 전략이죠. 자, 이렇게 신뢰를 딱 쌓아놓고 나서 드디어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이 숫자, 1,670만 원. 이게 뭐냐면 본사 직영점에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순수익이래요. 그러면서 실제 손익계산서라면서 표를 하나 싹 보여주는데 와, 진짜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봉의 절반 가까이를 한 달 만에 번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혹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의 뭐 확인사살을 합니다. 이게 지금 순이익률 18%인데요.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일하시면 인건비가 굳으니까 22%까지 올라갑니다. 와, 그럼 뭘 2천만 원 가까운 수익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듣는 순간 아, 이거구나 쉽게 만드는 정말 완벽한 세일즈 패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 꿈 같은 숫자는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저희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사가 보여준 그 희망 가득한 손익계산서를 한 줄 한 줄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다시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지 않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본사에서는 계속 브라질산 닭고기가 싸서 원가를 낮췄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닭고기만 먹나요? 아니죠. 삼겹살, 돼지갈비도 먹잖아요. 오히려 그거 더 많이 먹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봤어요. 한 사람이 고기를 400g 먹고 닭이랑 돼지를 반반 먹는다고 가정해도 고기 원가만 3,600원이에요. 근데 뷔페는 버리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 음식물 폐기율 30%를 더하고 라면 먹고 20가지가 넘는 샐러드바 이용하는 것까지 다 더해보니까 고객 한 명당 들어가는 실제 식자재 원가가 최소 7,900원.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계산한 7,900원이라는 원가, 이게 판매가 15,900원의 딱 절반, 50%에 해당합니다. 본사가 주장했던 원가율 40%와는 무려 1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10%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외식업에서 원가율 10% 차이는요, 가게 문을 닫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만큼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자, 그럼 그 10%포인트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한번 보실까요? 본사가 제시한 월 최고 매출 9천만 원을 기준으로 원가율을 40%가 아닌 50%로 적용하고 저희가 매장에서 관찰한 인건비와 일반적인 임대료, 기타 비용을 대입해 보니까요. 순이익률은 12%까지 뚝 떨어집니다. 월 순수익 역시 1,670만 원이 아닌 1,100만 원 수준으로 주저앉게 되죠. 물론 월 1,100만 원도 엄청 큰 돈이죠. 하지만 본사의 주장과는 무려 57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익률 22%와 12%. 이 간극도 충격적인데 예비 창업자분들이 실제로 마주해야 할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창업을 위해서 실제로 얼마가 필요하고 또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본사는 1억 5천만 원이면 창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일 큰 비용인 점포 임대 보증금과 권리금이 쏙 빠져 있어요. 여기에 냉난방, 환기시설, 도시가스 공사 같은 수천만 원이 드는 별도 공사 비용을 더하면 실제 창업에 필요한 돈은 최소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부족한 자금은요? 본사가 알선해주는 대출로 메꾸라고 하는데 이건 시작부터 큰 빚을 주고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시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비용 구조를 토대로 계산해 보니까요. 이 가게의 손익 분기점, 즉 적자를 보지 않는 최소 매출은 월 6천만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200만 원씩 19,900원짜리 손님을 매일같이 125명 이상 받아야 겨우 본전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기서 매출이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그때부터 점주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투자금을 매일 까먹는 셈이 되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상담 마지막에 들었던 멘트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이니 시장을 선점하라는 조급함을 부추기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대왕 카스테라, 흑당 버블티, 수많은 무한리필 아이템들이 그랬듯 유행에 기댄 아이템은 경쟁자가 순식간에 늘어나고 유행이 끝나면 급격히 사라집니다. 독점이라는 말처럼 달콤하지만 또 그만큼 위험한 약속은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누군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할 때 그 화려한 포장지를 직접 벗겨보고 그 안의 숫자를 내 손으로 직접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성공 스토리라도 탄탄한 현실 분석과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안을 마주하던 그 이면의 숫자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